예, 전해드린 것처럼 메르스 확진자가 4명이 더 늘어 154명이 됐고 사망자도 어제보다 3명 더 많은 19명으로 늘었습니다. 메르스 청정 지역이었던 대구마저 환자가 나오면서 지역사회의 불안이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메르스 사태 하루라도 빨리 고비를 넘길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지 오한진 가정의학과 전문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박사님, 메르스 강박증. 네. 자, 주변에서 조그만 미열이 나고요. 조그만 재치기를 하더라도 나 혹은 타인이 메르스에 감염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변에서 네. 그런 상황 많이 보시죠? 많이 보죠. 예. 제가 아는 분들도 저한테 전화를 해서 예. 병원 가도 되느냐. 이게 내가 지금 아픈데 예, 예. 이 병원 어디를 찾아가야 되냐. 예. 아무 병원이나 가면 안 되는 거 그럼 아니냐. 뭐라고 답하십니까? 병원 가셔야죠. 아프면 당연히 병원을 예, 가셔야죠. 예. 더더욱이 우리가 메르스가 의심되는 사람과 접촉한 경험이 없으시다면 예. 그건 메르스일 가능성이 없습니다. 아. 병원 가셔야죠. 예, 예. 그리고 감기 걸렸는데 나 미열나니까 이거 메르스 아니냐 확인해달라. 이건 좀 오바입니다. 내 환경 중에 예, 예. 그런 경험이 또 그런 상황이 있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되는 거고요. 예, 예.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감기 걸리신 겁니다. 감기 치료 빨리 받으세요. 알겠습니다. 자, 메르스 관련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볼까요? 네. 저기 사태 초기에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자가 메르스에 좀 더 노출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최근에 40대, 특히 오늘 사망자 중에 40대가 첫 사망자가 나왔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걱정이 많이 되는데, 자, 당국에서 잘못 알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왜 그러는 건지 교수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모든 감염병은 예. 연령과 상관없이 감염될 수 있습니다. 그걸 뭐 어느 연령은 감염이 덜 되고 어느 연령은 감염이 더 많이 되고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어린 아이들은 어른에 비해서 이런 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훨씬 적죠. 사실 병원에 찾아갈 일도 없고 예, 예. 뭐 대부분은 학교나 또는 뭐 이런 지역사회 어떤 기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부분의 시간은. 예, 그렇기 예. 때문에 감염될 가능성이 적어서 감염자가 적은 거지 안 걸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예. 두 번째, 사망한다는 것도 예.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 사망할 확률이 높은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고 사망하지 않는다. 예. 이것도 또 정확한 공식은 아닌 거죠. 그래요? 개개인의 면역 상황에 따라서 다르고요. 예. 지금 또 제기되고 있는 사이토카인 러쉬, 예, 예. 뭐 이것도 뭐 영향이 될 수가 있고, 스톰 이것도 예, 예, 영향을 예, 예. 줄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예. 그렇다고 모든 걸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이토카인 얘기 좀 자세히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네. 35번 의사, 뭐 혈장 주입까지 치료했는데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자, 젊은 분들이 갑자기 면역 체계가 바뀌는 건지 이 현상은 어떻게 나타나는 겁니까? 네, 사실은 이제 우리 몸에 예. 외부에서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같은 이제 물질들이 침입을 하면 예.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는 면역 체계가 작동을 합니다. 그 중에는 면역을 가지고 있는 세포들, 예. 백혈구나 림프구가 작동을 하기도 하고 예, 예. 또 이런 이 사이토카인 같은 면역 물질들이 만들어져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는 이 면역 물질이 너무 갑자기 많이 나와서 예. 이 면역 물질이 사실은 적군만, 즉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만 공격을 해야 되는데 내 몸을 직접 공격하는 경우도 생기더라 이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피하를 구별하지 못하고 모든 것들을 다 공격해서 환자의 중요 장기가 망가지는 이런 일이 예. 생길 수 있단 말이죠. 예, 이렇게 예. 되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가 있고 예. 이런 것들이 정상적인 면역을 가진 사람들, 젊은 분들한테서 나타날 확률이 있다는 거죠. 소위 사이토카인 폭풍은 이 바이러스가 침투했을 때만 나타나는 증상인가요? 아니면 그렇지는 다른... 않습니다. 일반적인 감염이 있어도 예, 예. 어디서든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아, 그래요. 자, 그리고 궁금한 게 박사님, 전신 보호 장구를 착용한 간호사가요,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그분은 돌아가셨습니다. 그 환자는. 네. 근데 감염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료진들 지금 열심히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완전히 보호 장구를 했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감염이 됐단 말이죠. 그 부분은 어떻게 저희들이 해석해야 됩니까? 불안하죠. 사실은 그렇지만 방역 장구를 다 정확하게 착용을 하고 일을 하면 예. 사실은 100% 예방이 돼야 됩니다. 예, 예. 그런데 뭐 CPR 즉 그 심폐소생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과격하고 힘이 들고 상당히 움직임도 많고 그렇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방역복이라든지 또는 안경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예. 이 바이러스가 묻을 수가 있고 벗고 입는 와중에 예, 예. 그런 것들에 의해서 감염이 올 수도 있는 환경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고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환자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번호를 매겨서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 신뢰가 될 수 그렇죠. 있는 상황 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7세 성남에 있는 그 초등학생 있지 않습니까? 네. 아직 확진 판정이 안 났어요. 1, 2, 3차까지 했는데 네. 4차 결과가 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재검사를 한다고 나왔는데 일단 검사 결과가 다른 것도 궁금하지만 자, 이 초등학생 치료가 완전히 됐을 가능성 전혀 없다고 보세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예, 예. 왜냐하면 이 바이러스를 확진할 때 바이러스가 갖고 있는 유전자를 찾아서 그게 동시에 나와야만 바이러스에 걸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현재 확인하고 있는 1차 확인, 2차 확인에서는 이 바이러스의 유전자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OpE라는 유전자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OPF, 1알파, 1베타, 1A, 1B 이 두 가지를 보는데 예. 한 가지만 나오고 나머지 한 가지가 안 나왔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1차 검사에서는 OpE라는 유전자를 검사를 했는데 그게 아마 양성으로 나왔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 뒤에 OPF 1A, 1B 중에 하나가 더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니까 그다음에 다시 검사를 해보자 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두 걸로 개가 생각이 나와야지 되고요. 양성 판정을 그렇죠. 받게 되는 거군요. 최종 판정을 확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처음부터 두 가지 검사를 같이 시행을 하지 않고 아마 처음에는 한 가지를 하고 그 다음에 추가 검사, 확진 검사로 뒤에 거를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예, 박사님 잠깐만요. 박사님 들으셨죠?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저는 이제 눈길이 가는 게 메르스 그 사망자 유가족들 있잖아요. 정신 심리 치료 부분들 그걸 좀 시작을 했다 이러는데 지금 장례도 사실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치르지 못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충격도 크고요. 수습도 지금 안 되는 상황인데 이거 좀 빨리 좀 시행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럼요. 처음 시작부터 이 심리 치료에 대한 부분을 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환자들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또 일반 국민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그 자체로도 굉장히 공포가 되고 괴롭기 때문에 심리 치료 시작을 좀 빨리 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지난번에 그 39살입니다. 사실은 39살인데 임신부 있잖아요. 네. 첫 임신부 감염자. 이번 주에 아마 정상 분만을 하든지 아니면 이제 뭐 다른 수술을 제왕 절개를 하든지 택해서 이제 아이를 출산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출산 이후에 면역력이 떨어져 가지고 상태가 좀 안 좋아질 수 있다. 이런 걱정도 하는 분들이 있던데 맞습니까? 뭐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이를 낳고 나면 몸은 자연히 면역력을 회복하게 되고 회복하면서 지금 현재 문제가 없다면 자연스럽게 회복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어제 많은 학교들이 수업을 재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님들 걱정이 돼서 자녀들을 학교로 보내지 않는 학부모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네. 자, 일단 학교에 갔어요. 학생들 뭐 여러 가지 손도 씻고요. 뭐 마스크도 쓰고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학부모님들은 공공생활 수칙들 좀 제대로 지켜줘야 되지 않을까요? 우선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공기 감염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기로 전파가 된다. 이건 폐쇄된 지역 안에서입니다. 그러니까 병원의 응급실이라든지 이런 폐쇄된 지역에서 비말에서 떨어진 에어로졸들 이런 것들이 1마이크로미터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것들은 실험으로 보면 한 60m까지도 날아갈 수 있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병이 생기려면 바이러스가 하나 정도 들어와 가지고는 병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당량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오픈된 지역, 즉 개방된 지역, 학교 운동장이라든지 통기가 잘 되는 곳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확산과 희석이 되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충분량이 몸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생활을 하면서 감염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옳을 것 같고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는 좀 안심하시고 학교로 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스크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손 씻기를 더 잘해야 된다. 이 14번 환자가 사실은 비말 접촉 이렇게 감염이 된 게 더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에도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뭐 개인위생에 신경 쓰는 거는 뭐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가 다 배운 것 같고요.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개인위생에는 최선을 다하는 게 옳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마음적인 걱정을 일단은 좀 덜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메디컬한 부분이 아니지만 좀 여쭤보고 싶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공포 마케팅, 그러니까 메르스 때문에 불안하니까 이걸 역이용해서 마케팅으로 활용하는 분들 있다고 그래요. 또 스미싱 같은 경우 지금 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이에요. 이걸 이용하는 분들은 어떤 심리일까요? 좀 심한 사람들이죠. 지금 국민들 모두가 힘들어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상생활조차도 힘들어할 그런 상황인데 예. 이걸 이용해서 어떤 부를 취해보겠다, 이익을 취해보겠다 이런 분들은 좀 중징계를 받아 마땅하죠. 아주 일벌백계를 해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요. 절대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럼요. 지금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힘들어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예, 마음적으로도 힘들고 한데 이걸 이용하신다는 것은 정말 참 너무 나쁜 일이죠. 앞서 간호사 이야기도 했는데 지금 간호사도 감염되지 않았습니까? 심폐소생술하던 간호사, 의료진들 굉장히 지금 힘을 쓰고 있는 그렇죠. 상황 아니겠습니까? 많은 분들 또 격리돼 있는 상황도 있고요. 네. 그분들에게 격려를 해주고 힘을 응원을 해주는 메시지들이 지금 이제 SNS상에서 굉장히 들끓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의료진들 어떤 생각으로 지금 이 상황을 지금 극복해 나가고 있다고 보세요? 의료진은 이 최전선에 서 있는 전투병입니다. 예. 이 전투병이 의욕을 잃거나 힘을 잃으면 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실수도 있고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내려오는 지침이 잘못돼 있으면 맨 앞에 있는 이 소총수나 뭐 치료를 담당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오류를 저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한 지침과 정확한 정보를 준다면 우리 의료진, 의사뿐 아니라 간호사,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의료 보조 하시는 분들이 다 같이 힘을 내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목표나 무슨 뭐 다른 뭐를 바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의무고 내 생활이기 때문에 합니다. 그게 의료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박사님, 마지막으로요. 이번 사태를 겪은 후에 많은 분들이 건강식품을 찾고요. 또 운동도 하고요. 면역력을 평소에 길러야 되는데 이번 일이 터지고 나서야 사람들이 막 이렇게 바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평소에 면역력을 기를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평소 면역력을 기르는 방법은 쉬운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늘상 하시는 일이니까 규칙적이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시는 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적당한 운동을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휴식을 철저히 취하셔야죠. 과로를 계속 하시면 안 되고 철저한 휴식과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가 더 중요한 것은 잘 먹는 거죠. 뭐 한 가지를 잘 먹어서 되는 게 아니고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골고루 잘 섞인 음식을 아침, 점심, 저녁 거르지 않고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조금 더 필요하다. 뭐 질병이 있어서, 기저질환이 있어서 또는 만성적인 병이 있어서 더 필요하다. 이런 분들은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각각에 맞는 그런 것들을 처방이나 또는 말씀을 들어서 조금 더 추가하시는 게 옳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한진 가정의학과 전문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